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운동을 즐기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포츠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전주 신민섭 한의원 신민섭 원장과 함께 골프로 인해 기인된 통증 질환의 치료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건강과 즐거움을 동시에 충족시켜주는 운동. 하지만 잘못된 자세로 하게 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한의학 박사 신민섭 원장과 함께 골프로 인해 기인된 통증 질환의 치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골프는 옛날에는 중장년층의 스포츠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것 같은데 네. 골프로 인해 유발되는 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테니스 엘보는 들어보셨죠? 네, 테니스 엘보요? 네. 네. 테니스를 치는 과정에서 보통 백핸드 스트로크를 하는 과정에서 팔꿈치 바깥쪽에서 생기는 통증을 테니스 엘보라고 표현을 하고 네. 골프 스윙을 하는 과정에서 팔꿈치 안쪽에서 생기는 통증을 골프 엘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운동을 하다 보면 팔꿈치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어느 부분에서 통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골프 엘보, 테니스 엘보 같은 의미로 받아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골프 엘보, 테니스 엘보 이렇게 용어가 따로 생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증상을 느낀다는 것 같은데요. 네. 골프 엘보가 생기는 원인은 뭔가요? 대개는 골프 스윙의 과정에서 자세가 좋지 않거나 반복적인 과사용 혹은 과도한 힘을 무리하게 줬을 때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근육은 뼈에 부착이 되어 있는데 특히 골프 스윙할 때 이 사용되는 근육들이 팔꿈치 안쪽 뼈에 부착이 되어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좋지 않은 자세 때문에 통증이 발생한다는 말씀이신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동할 때 그만큼 자세가 중요한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골프나 테니스, 임팩트라고 하죠. 네. 공이 맞는 순간에 팔이 완전히 펴진 상태에서 스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애매한 자세에서 스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이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이렇게 발생되는 통증을 염증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측에 발생되는 경우를 내측 상과염, 외측에 발생되는 경우를 외측 상과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팔꿈치 통증은 염증 때문에 발생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팔꿈치로 오는 근육은 대부분 뼈에 부착이 되어 있는데, 즉 근육과 뼈가 부착이 되어 있는 이 부착점에 염증 반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옷으로 보면 자주 입다 보면 보풀이 생기는 것처럼 네. 자주 상처가 생기는 근섬유는 너덜너덜해지면서 이 부분에서 통증이 생기고 열감도 생기고 부종이 생기면서 결국은 염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골프 엘보가 발생하면 주로 어떤 증상들이 보이나요? 네, 대개는 통증이 위주로 나타나겠죠. 또 하나의 증상 중에 하나가 갑자기 힘이 빠지는 증상입니다. 네. 대개 주부의 경우 냄비나 후라이팬 같은 경우를 들 때에도 갑자기 힘이 빠지면서 놓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소한 물건이라도 팔꿈치에 염증이 있을 때는 반드시 양손을 이용해서 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팔꿈치에 통증이 생기면 따뜻한 찜질을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이 있던데요. 네. 부종과 열감이 있을 때 따뜻한 찜질을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닙니다. 대개는 예. 손등을 통증이 있는 부분에 느껴보시면 살짝 열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이 열이 있다는 경우는 결국 염증 반응이기 때문에 반드시 냉팩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반대가 맞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한의원에서는 염증을 어떻게 치료하시나요? 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염증이 있는 부위에 직접적으로 천연물에서 추출한 소염약침 혹은 봉독에서 추출한 봉약침을 시술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팔꿈치로 연결되어 있는 근육과 인대를 물리치료를 통해서 이 부분의 통증을 감소시켜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골프하면서 이 팔꿈치 부위 말고 다른 부위에도 통증이 생길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대개는 스윙의 과정에서 옆구리나 등 쪽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개는 역시 잘못된 자세 때문에 생기는 경우들이 있고 심한 경우 미세골절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네. 대개는 근육통과 신경통을 동반한 통증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등이나 옆구리에 발생되는 통증은 치료를 다르게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수축과 이완을 하는 대표적인 이두근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근육과 뼈에 부착이 된 부분에서의 통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고
옆구리나 등의 근육은 네. 대부분 골격을 유지를 시켜주는 근육들이거든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근육이 중간에 통증을 유발하는 압통점이 생깁니다. 이 부분을 치료를 해주기 때문에 치료의 방법이 역시 다르게 나타납니다. 네, 뭐 운동하는 것도 좋지만 좋은 자세로 올바르게 하는 게 중요해 보이네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한의사 신민섭 원장과 함께 골프로 인해 기인된 통증 질환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증은 부위를 막론하고 괴롭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허리 통증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허리 통증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결국 통증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효율적인 치료, 그리고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오늘 이 시간에는 요통과 디스크에 대해 전주 우리병원 김재엽 원장과 이야기하겠습니다. 인구의 80% 이상이 한 번쯤 경험하는 허리 통증. 원인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재엽 원장과 함께 요통과 디스크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통과 디스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예. 뭐 제 주변에만 해도 그렇고 또 저도 그렇고 허리 통증을 느낄 때가 종종 있거든요. 예. 이 요통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겪나요? 일단 요통은 병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증상이죠. 네. 그래서 요통을 일으키는 질병은 이제 따로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흔하게 가볍게 요통을 경험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네. 대규모의 연구는 대부분 서구의 연구들입니다. 근데 그 통계에 의하면 전 국민의 한 80% 정도가 예. 일생에 한 번 정도는 요통을 경험하고 넘어간다고 해요. 그중에 그 2주 이상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약 15% 정도 된다고 하고요. 네. 우리가 디스크 하면 허리 아프고 다리 땡기는 걸 생각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증상이 같이 오는 경우도 약 40%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매해 한 5% 정도가 그 요통 환자가 새로 생긴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무시할 만한 숫자는 아닙니다. 근데 네. 이제 그 보통 이제 논문의 통계가 그렇고요. 근데 이제 임상에서 실제로 이게 진료실에서 보다 보면 그 체감하는 정도가 조금 더 많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병원에 이제 일시적으로 잠깐 아팠다가 스스로 조금 이렇게 쉬거나 그러면 낫는 환자분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병원에 오시질 않게 되겠죠. 예, 그렇겠죠. 그러니까 증상이 심하거나 아니면 좀 오래 지속되는 환자분들이 내원을 하시기 때문에 네. 병원에서 체감하는 요통의 빈도는 조금 더 높게 느껴지거든요. 네, 음식이나 또 문화 같은 서구 생활 양식이 도입되면서 서구형 암 발생이 높아졌다 이런 기사를 읽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예. 요통도 서구 생활 양식과 관련이 있나요? 정확한 자료를 접한 건 아닙니다만 옛날에 비해서 우리 생활 습관이 많이 변한 건 사실입니다. 네. 입식 생활 습관도 있고요. 그다음에 침대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죠. 그리고 지금처럼 의자에 앉아서 오랫동안 작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었고요. 아마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으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네. 다만 그 공업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나라에 그 통계가 잡혀 있는 전문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네. 비교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진료실에서 체감하는 것으로만 보면 옛 어른들에 비해서 요즘 사람들이 조금 더 허리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고 네. 그리고 허리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초등학생이나 네. 중학생들에서도 디스크 같은 질환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고요. 또 증상을 호소하시는 그 환자분들도 많고 네. 심지어는 수술을 요할 정도로 심각하게 발전하고 있는 그 케이스들도 많이 찾을 수 있거든요. 어린 나이에요? 예, 어린 나이에도. 그래서 여튼 그 우리가 논문을 보면 저개발 국가에서 공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요통의 발생 빈도가 증가한다고 하고요. 네. 같은 나라에서도 뭐 지역에 따라 그다음에
어떤 직업에 종사하느냐에 따라서 네네. 요통의 발생 빈도가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네. 그러고 보니 좀 그런 문제점들이 있겠네요. 자, 요통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디스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허리가 아프면 나도 디스크가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요인 대부분이 디스크인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전 국민의 80% 정도가 일생에 한 번은 요통을 경험한다고도 하고 네. 또 어느 논문에서 보면 그런 급성 요통 환자의 80%는 원인을 찾을 수 없다.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수치는 그 요통의 정도가 심하지도 않고 잠깐 지속이 되고 그냥 집에서 그냥 쉬거나 네. 가벼운 운동으로 자가치유하시는 분들도 포함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임상에서는 실제로 아파서 그다음에 이렇게 바쁜 현대 생활에서 시간을 내서 일부러 병원을 내원할 정도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네. 그런 환자들의 경우를 보자면 디스크가 차지하는 비율이 결코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요통 환자의 20% 정도가 디스크라고 알려져 있는데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높게 예. 추산이 됩니다. 그렇겠죠.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디스크인지 아닌지 의심이 갈 때 어떤 방식으로 증상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되게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네. 디스크의 특징적인 증상이 이제 허리가 아프면서 고정 쪽으로 다리 쪽으로 쭉 당기는 증상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증상은 디스크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물론 협착증이나 다른 허리병에서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증상만 가지고 100% 이게 디스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어요. 하지만 증상은 허리만 아플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허리가 안 아픈데 엉치하고 다리만 당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또 디스크라고 해도 이게 우리가 MRI 같은 거를 찍어보면 경미한 경우도 있고 심해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로 제 경험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증상이 있으면 적어도 디스크다라고 확진할 수는 없지만 내가 허리에 좀 문제가 있구나 해서 예. 가까운 병원에 가서 전문의 선생님 찾아가서 진료를 의뢰할 정도의 그런 증상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렸을 때 네. 허리가 아프면서 다리로 이렇게 전기가 오듯이 찌릿한 방사통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증상이 똑같이 생길 때 그런 경우에를 의심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침할 때 허리 통증 또는 다리 통증까지 이렇게 똑같이 통증이 재현돼서 나타날 때 기침할 때 같이 울리는 거죠. 예. 세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서 요통 때문에 이렇게 허리를 숙여서 세수하기가 좀 힘들다든지 네. 아니면 양말 신기가 많이 불편해서 그런 경우에도 허리 이상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반듯하던 허리가 갑자기 확 틀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년기 측만증이라고 해서 서서히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아이가 디스크가 없는데도 이렇게 허리가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예외를 하고 반듯하던 분이 갑자기 성인이 이렇게 허리가 틀어지면 대부분 디스크일 확률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는 허리나 다리가 아파서 잠깐 쉬고 걷고 쉬고 걷고 이렇게 오래 못 걷는 거예요. 그래서 예. 자주 쉬게 되는 경우도 한번 검사가 필요하고요. 여섯 번째는 다리에 갑자기 힘이 풀려가지고 발목이 이렇게 젖히거나 그런 게 잘 안 되면서 네. 쩔룩일 때 그런 경우는 가까운 병원을 내원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이 디스크 증상 리스트를 보니까요. 말씀하신 아침에 일어나서 요통 때문에 허리를 숙여서 세수하거나 아침에 양말 신기가 불편할 때 이게 좀 눈에 띄는데요. 예. 디스크와 아침에 증상이 나타나는 거랑 어떤 관계가 있나요? 아침에 증상이 심하다고 해서 예. 그게 디스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네. 다만 허리에 병이 있을 때 특히 이제 여기 보시는 여기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만충작용을 하는데요. 이런 디스크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아침에 증상이 유독 더 심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 거죠? 디스크는 혈관이 바로 들어가지를 않아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수술을 할 때 예. 디스크에 칼집을 넣어도 피가 나질 않습니다. 혈관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디스크는 서서히 삼투압으로 영양 공급을 받습니다. 삼투압은 이렇게 농도 차이로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 서서히. 그래서 예. 우리가 중력이 없어지는 자세, 이렇게 누워서 잠자는 자세로 밤사이에 오래 누워 있으면 이제 물이 흡수가 되겠죠. 그래서 천천히 물을 머금은 상태가 돼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디스크 상태가 만약 좋지 않다. 그래서 염증이라도 있겠다 하면 염증 부위가 물이 차면서 더 붓게 되는 효과를 나타내겠죠. 네. 그러면서 더 심하게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담으로 그래서 우리가 신체 검사를 할 때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키를 재잖아요. 네네. 그러면 디스크는 아침에 막 일어나가지고 물을 굉장히 많이 머금었을 때 그때 네. 아침에 잰 키가 최소한 2cm 이상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그런데 또 아이를 안거나 뭐 무거운 물건을 갑자기 들 때 허리가 아플 때도 있잖아요. 예. 이런 경우도 디스크로 그러니까 발전될 수 있나요? 이제 오직 사람만이 직립보행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손에 자유를 얻었죠. 그래서 발명도 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서 문명도 나오고 문화가 생기기도 했는데 예. 이제 허리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서 있으면서 하중을 받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생긴 겁니다. 근데 태어날 때는 디스크의 그 내에 있던 말랑말랑한 충격 흡수 장치가 있거든요. 예, 비유하면 물침대처럼 네. 말랑말랑하던 것이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고무침대가 돼가기도 하고 조금 더 지나면 딱딱한 나무침대처럼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근데 예. 충격을 흡수해야 되는데 그게 그런 작용을 잘 하지 못하니까 인접해 있는 다른 구조물, 뭐 관절이나 인대 등도 같이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네. 여러 가지 병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주된 것은 이런 퇴행성 변화가 원인이고요. 네. 조금 전에 이제 물으신 아이를 안는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이 대부분 증상이 나오게끔 하는 유발인자지 그게 예.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디스크라고 하는 게 일회성 충격으로 한 번의 충격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퇴행성이라고 하면 그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생긴다는 말이잖아요. 예. 그러면 누구나 디스크가 걸리는 건가요? 사실 어떤 논문에 보면 예. 퇴행성 변화는 40대 남자의 경우는 한 80%, 여자는 65%에서 보인답니다. 아. 그리고 55세 이상에는 네. 거의 다 80%에서 방사선 검사를 해보면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대부분이 증상이 없으시거든요. 네. 근데 이걸 거꾸로 이야기를 해보면 잘 치료하면 디스크도 통증 없이 잘 살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되겠습니다. 아, 예. 이런 의미에서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에요. 요통은. 다만 이제 요통을 유발하는 그 원인 요소로 그 잘 알려진 거를 좀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첫 번째로 이제 지속적인 진동 해서 작업. 우리가 공사장에서 이렇게 두두두두 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무거운 물건을 나르는 직업도 요통에 좀 관여를 한다고 그럽니다. 네. 그리고 자동차 운전도 빠뜨릴 수 없죠. 아, 현대 운전이요. 생활에서는. 그리고 이제 다이빙 선수나 그런 그 운동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다산모 임신을 하게 되면 이 체중 부하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통이 없었던 환자 중에서도 임신을 하고 나면 약 15% 정도, 10%에서 15% 정도 요통 환자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흡연이나 알코올은 물론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네. 요통에 많이 관여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오래 앉아 있는 직업들이 있죠. 요즘에 현대 사회에서 네, 이제 직업군에서 피할 수 없는 거지만 네. 하여튼 그것 때문에도 요통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앉아 있는 자세가 고추 서 있는 자세보다는 디스크의 1.5배에서 2배 정도 힘이 더 가해져요. 아. 그렇기 때문에 예. 디스크를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울이나 불안 이런 정신적인 요소도 많이 관여를 합니다. 우리가 저희가 이제 회전을 돌다가 농담으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이제 같이 앉아서 무슨 작업을 하더라도 친구들하고 놀면서 활짝 웃고 이렇게 친구들하고 놀 때는 좀 덜 아픈데 남편이 밥상 차리라고 하면 많이 아프다고 예.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소화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위가 그렇게 작용을 하는데 위 다음으로 요통이 많이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에 굉장히 민감한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지 이 요소들도 참 많네요. 그죠? 예.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신경외과 전문의 김재협 원장과 함께 요통과 디스크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근 미국의 한 건강관리센터 연구팀 발표에 의하면요. 삶에 대한 목적의식이 뚜렷한 사람일수록 심장질환과 뇌졸중 위험률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단기간에 달성해야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을 때 의욕이 상승하고 또 활력이 높아지는 것도 비슷한 이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세운 단기간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매사에 계획을 세우는 습관, 또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하루하루를 통해 건강도 챙기시고 삶의 활력도 높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